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현 TV의 조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 발급받는 것부터 잘 모르겠어요. 발급받는 것부터요? 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부터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시려면 요것도 모아놨습니다. 월급 받는 건물주 대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부동산 관련 사이트 모음을 해놨죠. 여기에 세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해서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넘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가시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회원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간단하게 한두 번 정도 확인을 하실 분들은 그냥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검색란에다가 등기부등본을 치시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는데요. 네. 열람이랑 발급하기의 차이점은 뭔가요? 열람하기도 있고 발급하기도 있는데, 이 관공서나 내가 이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해서 어디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공서라든가 어떤 근거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하게 확인만 하겠다, 등본상의 내용들을 확인만 하겠다고 하면 열람하기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면 되는데,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 300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확인만 한다 하면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람하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열람하기를 들어가시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료명 주소로 찾기 이렇게 찾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누르고 서울에서 강남구에 아파트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물건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네요. 타워팰리스의 등기부등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비싼데 아닌가요? 주소가 언주로 30길 26이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은 집합 건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토지하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따로가 돼 있을 수 있고, 등기부등본 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토지,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당, 임야 등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된 건물이라고 써 있고,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로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봤던 등기부등본이 맨날 같이 있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토지하고 건물은 같이 등기부등본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시골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단독주택일 경우에 토지 플러스 건물로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건물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지번에 있는 토지를 얘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두 개를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타워 팰리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을 선택을 하시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죠. 도로명이 언주로 30길 26. 언주로 30길 26. 이거 호수까지 적어야 되니까 얘가 지도입니다면 그리고 호수는 2207이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밑에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지번에서 이 건물의 정보가 나오고 소유자가 이 땡땡 외 한 명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단추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서 전부라고 있고 일부라고 있는데 전부는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만 내가 발급을 받을 것이냐가 나오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예전에 있던 것들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말소가 된 것들도 같이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되긴 하지만 빨간색 삭선으로 다 거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빼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고 싶다 그러면 현재 유효 사항만 체크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말소사항 포함을 해서 이 등기부 등본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소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출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부는 뭐예요? 일부를 클릭을 해보면 현재 소유 현황 그리고 그 밑에 특정인 지분 그리고 지분 취득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인 지분이라고 하면 명의인 명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에 특정인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지분 관계만 일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볼 일이 없다. 아, 그럼 경매에 필요한 건 전부로 떼면 되겠네요. 예, 전부로 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 다음번에는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 검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인 공개라고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넣는 칸이 생겨요. 근데 내가 그 집에 사는 소유자라든가 뭐 근저당을 걸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특정인 공개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 출력할 때 나오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공개를 클릭을 해서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다음을 클릭을 하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결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를 누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회원으로 로그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분들은 이 오른쪽 칸에 비회원의 로그인에 전화번호 집어넣고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인증번호를 집어넣으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열람 발급 등기사항 요약에 요약사항을 항상 클릭을 먼저 해놓으세요. 이거 클릭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요약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요약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걔가 빠진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요약에다가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등기부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돼서 집합 건물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사항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 삭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장수가 많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요약을 먼저 스크린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럼 등기부 보니까 네. 표제부랑 갑부랑 을부랑 이렇게 나눠지던데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저쪽에 너무 근사한 땅이 있어요. 저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편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 팝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려면 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인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서류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건지, 전라도에 있는 건지, 경상도에 있는 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주인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주인 전화번호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땅 주인한테 내가 돈을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땅인데 담보로, 그 땅을 담보로 뭐 10억 원을 뭐 빌려줬다라든가 뭐 20억 원을 빌려줬다라든가 이렇게 담보가 잡혀 있는 땅이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담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땅의 주소,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담보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제부는 주소고, 갑부는 주인, 소유자, 을부는 담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표제부, 갑부, 을부라는 걸 아예 지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우시고 보시면, 자, 표제부죠. 뭐가 나와있죠? 주소가 나와있죠. 네. 소재, 지번, 주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갑구라고 써있지만 여기는 갑구를 보지 마시고 소유자, 누구 건지,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갑구는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을구라고 보지 마시고 얘는 담보 같은 것들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 요거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해결? 네, 그리고 프린터가 연결이 되신 분들은 바로 출력을 누르시고 인쇄를 하시면 되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터 2 PDF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아. 이 다음번에 자기가 필요할 때 이 PDF 파일을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해결? 해결. 다음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